자, 오늘은 여러 가지 방정식이야.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해서 사실 두 개밖에 안 배워요. 여러 가지 방정식이긴 한데 두 개밖에 안 배웁니다. 뭘 배우냐? 고차 방정식. 방정식이라고 해서 한 문자에 대한 3차 이상인 놈을 우리가 고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한 문자에 대해 3차 이상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고등 과정에서는 3차랑 4차 정도까지밖에 안 나요. 5차 이상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3차, 4차 방정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고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냐? 그냥 인수분해 할 줄 알면 끝입니다. 인수분해해서 그냥 풀면 돼요. 끝. 인수분해 할 줄 알잖아. 다 했어요? 끝. 자, 그 다음에 정말. 근데 이제 인수분해가 공통인수가 보이면 우리가 공통인수를 묶어서 하시면 되는데, 공통인수가 안 보이는 경우에 우리 인수정리, 그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던 거 기억나요? 조립제법으로? 그냥 대충은 아니지만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해, 상수항의 약수에다가 뿔막을 붙여서 x에 대충 이런 걸 집어넣어보고 0 되는 걸 찾아서 우리가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조립제법 이거 막 이렇게 해서 하던 거 기억 안 나요, 이거? 그쵸, 나시죠? 나셔야 돼요. 자, 그런 게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더라. 이런 거였고. 어우, 힘들어. 진짜 이건 너네가 모닝 챌린지가 아니고 내가 살아있느냐를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고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근데 3차 방정식, 우리 2차 방정식 근거계수 관계 이런 게 있었잖아, 그죠? 2차 방정식의 근거계수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을 때 요거의 두분을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자,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했었고, 두분의 곱은 a분의 c로 이렇게 했었어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도 근거계수 관계가 있거든요. 3차 방정식에도 근거계수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3차식이니까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빵 이렇게 있었을 때 요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알파, 베타, 감마. 자, 우리 곱셈 공식 기억나시죠? 설마 그새 까먹었겠어.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게? x 세제곱 마이너스 A 알파 알파 풀 감마의 x 제곱에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에 알파 베타 마이 부호는 다 죄다 어디다 갖다 팔아먹고 뭐 개떡같은 소리 하고 싶었는데.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 근의 합이 여기 있었던 거잖아, 그지? 그래서 너분의 마이너스 세 근의 합은 근거계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풀 베타 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구나. 두 개씩 더해서 곱한 것은 a분의 c구나.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됩니다. 호성아 정신 차려야 돼요. 호성아 정신 차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근의 합은 실제로 이게 3차만이 그런 게 아니라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0차, 1억차든 뭐든 자, 우리가 개수가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n차 방정식이 있다 쳤을 때 아이고 이렇게 있었을 때 모든 근의 합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근의 합은 항상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그 다음 차항의 개수예요. 무조건이야. 모든 근의 합. 모든 근의 합은 최고차항 개수분의 마이너스 그 다음 차항의 개수다. 예를 들어서 자 x 9제곱 마이너스 x 7제곱 더하기 1은 빵이다 이런 게 있었다고 쳐보자. 그럼 모든 근의 합은 무조건 빵인 거예요. 8차항의 개수가 빵이니까. 8차항이 없잖아. 8차항의 개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근의 합은 빵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근의 곱은 최고차항 개수분의 상수항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2차 방정식에서 모든 근의 곱은 플러스 a분의 c였고 3차는 마이너스 a분의 d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차수가 짝수 차수면 플러스고 홀수 차수면 마이너스거든요. 이런 게 있어. 나중에 뭐 고등학교 가서 다시 하도록 해.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 다 까먹을 거니까 나쁜 놈들. 불아치와. 그래서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우리 2차 방정식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우리가 얘가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 켤레근 가져요 이런 거 했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3차 방정식이 만약에 3차 방정식이면 근이 몇 개여야 돼요 여러분들? 근 3개여야 돼. 근이 무조건 3개여야 됩니다. 자, 근데 한 근이 허근을 가졌대. 한 근이 허근을 가졌는데 모든 개수가 실수잖아. 그럼 무조건 켤레근 가져야 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실근이거든요, 무조건. 3차 방정식은 반드시 실근 하나는 무조건 가져. 어떤 상황에서든.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 하나는 반드시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고. 그러면 이거 고차 방정식은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거만 알아도 뭐 다 푸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빡치는 게 연립 방정식인데 저는 사실 연립 방정식을 제일 안 좋아하긴 합니다. 여기 너무 귀찮아. 토 나와.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 우리 1차, 2차 연립 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배웠어. 1차랑 1차식의 연립 방정식을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대입법 한 문자로 정리해서 이렇게 대입하거나 더하거나 빼서 한 문자를 없앴어요. 기억나세요? 대입법, 가감법 이런 게 있었어. 이제 우리가 배우려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배우는 거는 이제 2차식이 나오거든요. 1차랑 2차랑 연립하는 경우가 나올 거고 2차랑 2차가 연립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1차, 2차 연립 방정식은 간단해요. 요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해. y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정리해. 그 다음에 그냥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법. 끝. 1차랑 2차를 연립해라라고 하면 한 문자로 정리한다면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2차 연립 방정식 여기가 조금 터 나오거든요. 여기가 조금 터 나오는데 최근 교육 과정상 원래는 이제 유형이 한 3가지 정도 있었어요. 여기 또 2차가 원래는 가장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행동은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행동은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2차항을 없애봐. 더하거나 빼서 2차항을 없애봐. 아니면 더하거나 빼서 상수항을 없애봐. 뭐 이런 유형이 있었어. 근데 최근에 이 두 가지 유형은 나오지 않아요. 교육과정상. 일반고에서는 나오지 않고 보통 인수분해로 풀 수 있는 경우만 나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그럼 인수분해에서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한 놈만 아마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둘 다 인수분해 되는 경우는 잘 안 나와. 그래서 둘 중에 한 놈이 인수분해가 되면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였어.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잖아. 얘 곱하기 얘가 빵이면 얘가 빵이거나 얘가 빵입니다. 이렇게 풀잖아. 그거를 나머지 식에 대입해서 그냥 여기다가 대입해서 대입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어려워.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여기 있나? 없는데? 이놈 새끼들 양아치들이네. 이거 부정방정식도 안 넣어놓고. 어디 갔어요? 어려워서 뺐나? 어렵다고요? 뭐 아무튼 부정방정식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에 뭐 나오면 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일단 뭐냐면 정할 수 없다는 얘기야.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없어. 왜 정할 수 없냐면 우리가 미지수가 만약에 두 개인 어떤 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이걸 풀려면 이 식도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 두 개는 있어야 돼. 근데 왜 부정방정식이냐?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을 하나만 줘. 그러더니 풀려. 미지수가 세 개인데 식을 두 개만 줘. 그러고 풀려. 우리한테. 이런 경우들을 이제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대신에 이렇게 되는 대신에 조건을 추가로 줘요. 다른 어떤 조건을 추가로 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어지는 조건이 정수 조건이거나 그럼 당연히 자연수 조건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수 조건으로 뭐 이렇게 주는데 정수 조건일 때가 조금 어렵습니다. 실수 조건은 그래도 우리가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실근 가져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2차식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풀잖아요. 이걸로 때려버리면 돼. 아니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완전 제곱식. 정수 조건은 약간 억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돼. 모양꼴을 만들어서 인수분해로 풀어야 되거든요. 인수분해를 해서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입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뭔가를 풀어내야 되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막상 바로 예를 들면 그냥 금방금방 하긴 하거든요. 대부분 학생들이. 뭐다. 그냥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인수분해를 하려면 인수분해가 안 돼요, 실제로. 왜냐하면 여기를 x로 묶어보시면 여기가 y-3이야. 그 다음에 여기를 -3으로 묶으면 안 되거든요. 이 모양이 안 나와. 그래서 여기서 강제로 얘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y에다가 내 맘대로 여기다 빼기 3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럼 내 맘대로 더하기 9만큼 한 거잖아. 그러면은 내 맘대로 더하기 9 했으니까 9를 빼야지. 그럼 여기가 -1은 빵. 그러면 얘네를 y-3으로 묶어버리게 되면 앞에는 x-3, 얘가 y-3 되고 얘가 넘어가면 1 이렇게 돼. 자, 보통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정수 조건이라는 게 주어지거든요. x랑 y가 정수야. 자, 그러면 정수에서 3 빼면 이것도 정수겠죠. y에서 3 빼봐야 정수겠지. 그럼 정수 곱하기 정수가 1 되는 건 뭐 있어? 1 곱하기 1, 마일 곱하기 마일 해서 x, y를 구하셔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지금 설명 듣고 하면은 뭐 개껌이나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부정방정식인지 판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은 좀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여기 책에는 없으니까 개꿀이죠 뭐. 그는 개꿀이지. 없는데요? 아니 없으니까 개꿀이지. 못 배웠는데. 배웠잖아. 자, 아우씨, 뭐야? 뭐 자꾸. 자, 이제 바로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나 정신 차려야 돼. 계속 졸지 마. 자, 예제 1번입니다. 자, 1번에 1번.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더하기 14x 마이너스 8파. 자, 보통 이런 거 딱 보면 공통인수가 보이면 공통인수로 하셔도 되고 안 보이잖아. 그럼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서 0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자, 보통 저는 이거 보면 7, 8이면 15잖아 벌써. 얘랑 크기가 비슷하잖아. 1 집어넣어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 마 7, 14, 마 8 1로 조립제법을 빡 때려. 그럼 마이너스 6에 8에 빵.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그냥 2가 되는 게 딱 보이면 그냥 하시면 돼. 어? 자, 그러면 요거가 1. 1을 근으로 가지는 건 x 빼기 1. 자, 2를 근으로 가지는 거 x 빼기 2.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상수항 1차 하기로 했었던 거 기억나니? 그래서 x는 1 또는 x가 2 또는 x가 4다. 간단하죠? 아, 목 아파. 자, 2번. 자,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2는 빵. 벌써 3 더하기 2가 5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1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1, 마1, 마5, 3, 2 해서 샤라랑 똥 1, 1, 1, 빵, 빵, 마오, 마오, 마이, 마이, 빵.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실 저야 많이 풀어봤으니까 느낌상 아는 거기는 한데 1, 마이, 마이, 4, 마1, 2, 빵 이렇게. 그럼 얘가 식이 어떻게 바뀌냐? x-1에 x 플러스 2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상수 1차, 2차 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빵이 돼. 그럼 여기서 끝을 내시면 안 되고 선생님 여기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로 하든 근의 공식을 쓰든 우리는 근을 다 구해내시는 게 방정식의 목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x는 1이라는 근을 알고 x는 마이너스 2라는 근을 알고 여기서 근의 공식 x는 짝수니까 제발 짝수 공식 좀 쓰세요 친구들. x는 1 루트이다. 할 수 있겠니? 정신 차려야 돼. 차려야 돼. 됐지요? 그 다음에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에 1번. 자, x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에 더하기 2가 빵. 자, 보통 이런 식으로 아하 우리가 공통 부분이 눈에 보이면 x제곱 마이너스 2x 얘를 뭐 대문자 x로 치환을 하든 t로 치환을 하든 뭐 단문자로 치환을 하든 어쨌든 치환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까요? 자, 이 정도면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빵. 다시 x자리에 이걸 쑤셔 넣으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를 알고 있고요. 요건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보통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허근까지도 구하셔야 돼요.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했으면 허근까지도. 그래서 우리 짝수 공식으로 반의 제곱 얼마 루트 반의 제곱에서 반에다가 중심 마이너스 i 1에서 2 빼면 네. 왜 이렇게 혀가 꼬이냐?
2번 보시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2, x 더하기 3, x 더하기 4 마이너스 3은 빵. 자, 보통 이런 걸 이제 전개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전개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두 개씩 짝 찍을 건데 어떻게 두 개를 짝 찍으라고 했어? 얘네 둘하고 얘네 둘을 할 건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합이 같은 걸 찾는 거야. 합이 같거나 곱이 같은 걸 찾아야 돼. 무조건. 둘씩 짝지을 때 둘의 합이 같아지게 짝짓거나 곱이 같아지게 짝지어야 공통 부분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합이 5, 얘네들이 합이 5니까 얘네 둘이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이것도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빼기 3이 빵이다. 그래서 공통 부분을 얘로 이렇게 잡아도 되고 아니면 4까지 잡아도 돼.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 나는 그냥 여기까지만 잡을래. x 더하기 4, x 더하기 6에 빼기 3은 빵. 그리고 전개하시면 x제곱 더하기 10x에 더하기 24인데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 21이 빵. 이제 이 정도는 인수분해 가능하잖아요. 어우 더러워. 자, 요 단어는 제일 재미없어요. 자, 다시 x다리에 원래대로 돌려놓게 되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에다가 둘 다 인수분해도 안 돼. 개빡쳐요. 그래서 이거 근해 공식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5 빼기 12는 13? 숫자도 더럽네요. 또는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25 마이너스 28 그러면 3i인가요? 그래서 그는 허근까지도 다 구해주시면 됩니다. 준영이 행복해? 너무 좋지? 우리 건우 살아있니? 건우 행복하니? 안 행복해? 자, 한 근이 마이너스 4다. 자, 여러분들 근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것은 얘를 대입했을 때 얘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64 플러스 16a 플러스 4 빼기 4가 빵이어서 a가 얼마? 4라는 게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면 요거를 사실은 여러분들 저거 뭐죠? a를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이걸 조립제법으로 해도 되지만 이거 사실 공통인수가 눈에 바로 보이지 않나요? x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4 그리고 마이너스로 묶으면 x 플러스 4니까 공통인수로 이렇게 묶어주셔서 인수분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합차공식으로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시면 근이 다 나오겠죠? x가 마사 또는 x가 뿔마 1 어차피 나머지 두 근을 구하는 거니까 x는 뿔마 1이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거야? 이거 있는 거지? 불안해서 그래, 주영아. 너 진짜 알고 있는 거지? 자, 예제 4번을 하기에 앞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3차 방정식의 근거하기 수관계 그리고 근과 계수관, 근계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빵에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고요. 둘씩 곱한 거는 a분의 c였어요.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였어요. 그래서 요거 머릿속에 때려 넣으셔야 됩니다. 예제 4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는 빵. 자, 요걸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걸 세 근을 구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하라는 거야. 물론 세 근을 구해서 하려면 해도 돼. 해도 되겠지만 보통 이쁘게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게 분형식이 풀리게끔 일부러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요거를 저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하셔. 자, 우리 이 모양 딱 보자마자 우리 뭐 떠올려야 될까? 이거 곱셈 공식 중에 뭐 떠올려야 되지? 요거 딱 떠올리셔야 되겠네, 그지? 요거 딱 떠올리셔야 돼. 이거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곱셈 공식 모르는 눈빛 하지 마. 모르는 눈빛 하지 마. 마이너스 이걸 정리한 게 이거 넘어간 거잖아. 그건 기억나는 거지? 이거 6번인가 있었던 거잖아. 5번인가 6번인가. 5번까지는 제곱이 없었나? 아니 왜 그래? 우리 그래 A, B, C가 아니어서 그런 거야? 이거 전개한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2A 이렇게 설마 2로 안 묶어서서 묶어서서 그런 거야? 이거 알고 있잖아. 2로 묶은 게 이거잖아. 그냥 지금 이거잖아. 그쵸? 그럼 요거 우리 구할 줄 알아야지. 우리 세 근의 합이 얼마예요? 세근의 합은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3이고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건 얼마예요? 6 그쵸, 6이고 세 근의 곱은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2다. 그럼 이제 여기 쑤셔 넣으면 되잖아. 이거 3의 제곱 9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6이다 해서 마이너스 3. 그렇게 불안하지? 이 친구들. 자, 2번도 보시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이 있어요. 자, 이거 통분하면 되잖아.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이거 다 구했는데 나 이미 다 구했잖아. 대입만 하면 되네. 마이너스 2분의 6이다. 자, 예제 5번입니다. 어우, 힘들어. 자,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에 더하기 bx 마이너스 1은 방. 자, 요거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1 플러스 루트 2였대. 자, 그때 유리수 AB. A는 자, 모든 개수가 유리수인데 지금 무리근이 주어졌잖아. 그럼 무조건 켈렉은 가져야 된다고. 누구로? 1 플러스 루트 2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근을 가지셔야 돼. 무조건. 자, 그럼 우리가 근과 계수, 물론 이걸 대입을 해서 풀어도 됩니다만,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세 근의 합은 근과 계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되겠니?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이거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걸 해도 되고 이미 마이너스 1이란 이쁜 근이 있으면 대입해서 B를 구해도 되잖아요. A를 아는 거니까. 보성아! 그만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보성아. 자, 두 개씩 해서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어차피 내가 A를 구했기 때문에 대입을 해서 구해도 돼요. 마일, 마비, 마일이 빵. 그래서 B는 마삼. 그래서 근각에서 관계를 해도 됩니다. 그냥 난 이게 편해서 이걸로 하는 거지만. 자, 예제 6번 이게 좀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학생들이 좀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여기 방정식 파트에서 예제 6번 요거 관련한 문제를 몇 개 좀 같이 풀어봅시다. 너무 힘들어. 자, x 세제곱은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합시다. W가 아니고 오메가라고 읽으시면 돼요.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해서 뭐야? 9제곱? 어지러워. 자. 보통 요거 오메가가 있으면 이거 진짜 오메가를 구해서 저걸 9제곱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야. 여러분들이 뭔가 규칙성을 찾아내거나 뭔가 간단하게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를 찾아내라는 얘기거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근이 주어졌다는 건 뭐야? 이걸 대입했을 때 만족한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메가 세제곱은 1입니다. 이거 얻어낼 줄 아셔야 돼. 됩니까? 오메가랑 I랑은 다른 거예요. 너 I의 세제곱이 1은 아니잖아.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예요. 오메가랑 I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1이 넘어가 볼까? 친구들, x 세제곱 빼기 1은 그럼 빵이고, 우리 1은 세제곱으로 봐도 되니까 세제곱 빼기 세제곱으로 인수분해 가능하겠네. x 마이너스 1에 더하기 x 더하기 1이 빵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여기서 x는 1이라는 근이 나오는데 얘는 허근이니? 이게 허근이야? 아니잖아, 실근이잖아. 그럼 허근은 어디서 나왔겠니 그러면? 여기에서 허근이 나왔을 거라고. 여기에서 허근이 나왔을 거라고. 실근이니까 여기가 아니야. 그럼 여기에 근이 오메가라는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만족해야 되겠네? 그래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빵. 얘도 여러분들이 얻어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이거 두 개 얻어내면 끝난 거거든요. 이거 두 개 얻어냈으면 답은 1이야. 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1인데요? 라고 하면, 자, 봐봐. 우리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그냥 다 쓰는 건데, 아홉 개밖에 안 되니까 다 쓰는 거야. 선생님, 이거 3개, 이렇게 연속한 3개 더하면 이거 빵이네요. 얘 빵. 그럼 여기 오메가 3개로, 세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니까 이것도 빵이라며, 방금. 그럼 이렇게 3개도 오메가 6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니까 이것도 빵이라며. 그죠? 그럼 오메가 9제곱만 남았는데 얘는 오메가 세제곱의 전체의 세제곱이니까 1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어차피 이렇게 연속한 세 항을 더했을 때 빵인 걸 알았잖아. 그럼 뒤에서부터 3개씩 이렇게 더해도 빵, 이렇게 더해도 빵, 이렇게 더해도 빵, 답은 1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되겠니? 자, 세제곱이 1이었잖아.
세제곱이 1이었잖아. 그럼 무조건 3개씩 보는 거야. 무조건 3개씩 보는 거야. 연속한 3항을 보겠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대. 그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겠대.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오메가 6제곱이 1인 거잖아. 그럼 얘는 몇 개씩 봐야 돼? 6개씩 봐야 돼. 아시겠어요? 처음으로 1이 되는 그 지수로 개수만큼 봐야 된다. 근데 요건 사실 너무 쉬운 문제라서 요것만 봐도 되기는 하는데, 자, 여기 이제 업그레이드 됐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것들을 더 얻어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까지도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아까 처음에 우리 허근이 주어졌으면 대입했을 때 만족해야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요 인수분해 해보니까 넌 실근이야. 허근은 여기서 나왔을 거야. 그래서 여기다 대입한 거 만족해야 돼. 여기까지 된 거죠? 자, 여기 개수 1, 개수가 1이야. 개수가 모두 다 실수네. 개수가 모두 다 실수인데 허근을 가졌다는 건 나머지 한근은 뭐야? 네?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 허근을 가졌대. 그러면 어떻게 알아겠어?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 유리근을 가졌어. 국어가 안 되나?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 무리근을 가졌으면 내가 켤레근을 가진 거였어요.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 허근을 가졌으면 얘도 켤레근을 가져야 된다고. 그럼 얘의 근이 한 근이 오메가면 너의 켤레근이 오메가 바가 나머지 한 근이라고요. 되겠니? 그럼 너의 켤레근 얘가 근이었다는 거 봐요. 얘도 여기다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빵이군요. 이거 얻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머 2차 방정식인데 내가 두 근을 알았네? 그럼 근과 개수 관계도 써먹을 수 있어야지. 두 근의 합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야?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야? 근과 개수 관계에서 1이다. 그래서 요 정도 5개 정도 얻어낼 줄 알면은 여기서부터 변형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다 유도해 내시면 됩니다. 네. 걱정이 돼서 그래, 걱정이 돼서. 네. 이거 유도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왜냐면 무조건 얘로 나오지 않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 나올 수도 있고 여기가 8인 게 나올 수도 있고 마팔인 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유도할 줄 아셔야 해요. 네. 아, 힘들다. 힘들어. 준영아, 죽지 마. 죽어서는 안 돼. 자, 마지막 유형이에요. 아주 벌써 다 왔어. 이제 7번이야. 연립방정식입니다. 1번. 자, x 플러스 y가 4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1차랑 2차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아까 어떻게 하라 했냐? 한 문자로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하라고요. y는 4 빼기 x입니다. 해서 여기다 대입법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대입.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x의 제곱은 10이다. 전개해서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8x의 더하기 6은 빵이다. 2로 나눠주셔서 인수분해를 할까요? 그래서 x-1, x-3이 빵이니까 x가 1 또는 x가 3이라고 나오겠네요. 자, x가 1이었으면 여기다가 대입하니까 y 값이 얼마예요? y가
3 나오고요. x가 3이었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y가 얼마? 1이라고 나오겠네요. 되겠니? 그래서 답은 제가 지금 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x에 따른 y가 결정된 거다 보니까 이렇게 좌표 형태로 1, 3 이렇게 3, 1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쓴거갖고 이제 뭐라 하는 아니야 뭐라 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뭐 아무튼 이게 일단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좀 약간 정석적인 방법이고 뭐 이렇게 쓰는 것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아, 왜 이렇게 힘드냐. 학 사이죠. 그러겠죠. 자, 2번을 보시면 여기도 2차고 얘도 2차예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을 먼저 찾으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합차가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그게 눈에 안 보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1번을 골라야 돼. 위에 걸 골라야 돼. 왜냐하면 상수항이 있잖아. 절대 인수분해 안 돼요. 여기가 상수 숫자가 존재하고 있으면 인수분해 자체가 아예 안 돼. 무조건 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수항이 없는 친구를 고릅니다. 무조건. 그래서 어머 제곱이 눈에 보였으니 한 번은 빼주고 한 번은 더해주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앞에 게 0이 되는 경우. 자, 첫 번째 x가 2y인 경우가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얘가 x가 마이너스 2y인 경우가 있었겠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위에 거에서 인수분해로 이걸 얻어낸 거니 요 아래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식에다가 대입. 그럼 x자리에 2y를 집어넣으니까 8y 제곱에 플러스 2y 제곱에 더하기 2y 제곱이 8. 숫자 개그지 같네요. 그럼 12y 제곱이 8이니까 y 제곱이 3분의 2네요. y씨. 그럼 y가 정말 너무하시네.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니까 루트 3분의 루트 2 해서 3분의 루트 6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이겠네요. 근데 x는 2y니까 여기다 2배를 해서 그럼 x는 3분의 2 루트 6 x는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6 해서 이렇게 두 쌍이 나오겠네. 아직 끝나지 않았죠? 여기도 이제 집어넣어 주시면 8y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2y 제곱이 8 그래서 뿅뿅 y 제곱이 1이니까 아 얘는 좀 낫다 야 y가 1이거나 y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y에다 1 집어넣어 주시면 x는 마이너스 2 y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x는 2 해서 이렇게 네 쌍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행복하다고? 개 같다고? 여기 개 같은 건 좀 너무하지 않냐?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내가 별로 여기 연립방정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보통 에? 노가다라고? 맞아요. 뭐 노가다지. 노가다는 노가다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봐야 4쌍 정도밖에 안 나와. 보통 4쌍보다 물론 부정방정식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립방정식은 해봐야 보통 4쌍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신 차려 얘들아. 얘들아 정신 차려야 돼. 이제 무슨 기호예요? 뭘 무슨 기호야. 아니 책이라고. 얘들아 호성아 정신 차려 호성아. 아, 3이랑 3이랑 2다. 땡. 맞잖아요. 3이랑 2가 있긴 하겠지. 네. 근데 답이 3, 2만 있을까? 마산 나이. 그치 그것까지 다 해야 돼. 근데 이제 물론 선생님 3, 2가 되니까 x가 3, 2, 2, 3, 마삼, 마이, 마삼. 답 4개요. 그거 4개가 맞기는 한데 그렇게 서술형에 쓸 거야? 3, 2 너니가 돼서요. 이렇게 할 거냐고. 아니잖아. 그냥 식쭉 정리하면. 그러니까 10을 어떻게 할 건데? 대입 어떻게? 무엇을? 저걸 저걸 어떻게 대입할 건데? 그래서 보통 요거를 그렇다고 얘를 y는 x분의 6입니다 해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4차식이 돼요. 4차식이 된다고. 그렇게 풀기가 힘들단 말이야. 물론 하려면 할 수야 있겠지만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합차도 안 되고요. 그것도 완전 보기차식으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또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을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가 제곱 더하기 제곱꼴을 얘를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2xy를 뺀 거야 라고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해. 그럼 xy가 6이었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x 플러스 y의 제곱이 25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뭔가의 제곱이 25였다는 건 x 더하기 y가 5이거나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얘랑 이제 연립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얘랑 연립으로 풀어야 되는데 물론 이거 이렇게 해도 돼. 선생님 아까 이거 이렇게 하라며 y는 5 빼기 x 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풀라며. 근데 이렇게 해도 돼. 틀린 방법은 아니야. 근데 이제 원하는 방향이 그들이 원하는 방향은 사실 이건 아니야. 그들이 원하는 방향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바꿔주면 합이 오면서 곱이 6인 알파 곱하기 베타가 6인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원한 거야. 합이 오면서 곱이 6인 2차 방정식의 두 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빵. 요거의 두 근이 뭐야? 2랑 3 마마 하니까 x가 2 또는 3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x가 2일 때 y가 3인 거고 x가 3일 때 y가 2가 되는 거야. 호성아 제발 정신 좀 차려. 하루 왼쪽이 자고 있어. 너 1시간 내내 1시간 반 내내 자고 진짜. 그 다음에 이것도 합이 마이너스 오면서 곱이 6인 합이 마이너스 오면서 곱이 6인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원한 거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빵의 두 근. 그래서 한 근이 마이너스 2일 때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3이고요. 한 근이 마이너스 3일 때 나머지 근이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풀기를 원한 겁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요거 대입해서 풀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아무튼 출제자가 원한 건 저렇게 풀길 원했다.
제가 안 가르친 유형이 있어서 거기 4번 단원 마무리 4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안 가르친 유형이 있어서 아이 늘어라. 자, 4번을 보시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의 x 제곱에 플러스 4kx에 마이너스 3k 더하기 2바. 자, 얘가 중근을 가지세요. 자, 보통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 3차 방정식을 봤는데 k라는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 그럼 x에 뭘 집어넣어야 k가 사라질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x에 1 집어넣으면 마 k, 4k, 마 3k가 k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1로 조립제법을 때리는 거야. 마 k, 마 4, 4k 마이너스 3k 플러스 2. 그래서 이거 k가 딱 다 더하면 사라질 거니까 1로 우리가 조립제법을 때립니다. 그럼 1 마 k 마 2 마 k 마 2에 더하면 3k 마 2. 그럼 여기가 3k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더하면 빵 해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에 x 제곱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x에 제가 플러스 3k 마이너스 2다. 그런데 얘가 중근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친구들? 중근을 가지고 중근을 가지려면 별식을 그쵸, 판별식이 빵 때리면 되겠죠. 여기 판별식이 빵. 네. 그래서 자, k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배의 3k 마이너스 2가 빵입니다. 그리고 전개해서 정리할까요?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2가 빵이어서 k가 2랑 6 이렇게 하니까 k가 2 또는 6이라고 뭐 이렇게 쉽게 나오네, 그죠? 그래서 답은 8 했더니 틀려요. 네. 왜 틀렸을까요? x 마이너스 1 음. 그는 그쵸, 여기에서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x는 1을 근으로 가지는 걸 알았잖아. 그쵸? 여러분 중근이라는 게 뭐야? 자, 3차식은 그런 근이 3개가 나올 거 아니야. 3개가 나올 건데 중근이라는 건 뭐냐면 셋 중에 2개가 같으면 그걸 중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이 같을 수도 있지만 얘네 둘이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뭐가 같을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1이라는 근을 가진 거고 여기서 다른 어떤 알파랑 근을 가진 경우 이거 여기에서 판별식이 빵입니다를 했다는 건 얘가 중근을 가진 경우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여기서 이미 1을 근으로 가졌으니 여기서 1을 근으로 가지고 여기 2차 방정식이 1을 근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근을 가져도 되는 거잖아. 이래서 중근인 거잖아. 1이 중근. 그래서 얘가 1을 근으로 가지는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돼. 두 가지 경우. 자, 여기서 1을 근으로 가지는 경우 1-k-2 플러스 3k-2가 빵 하면 이 k가 3이다. 그래서 k가 2분의 3까지 또 챙겨주셔. 그리고 좀 더럽게 내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 판별식이 빵인 거 이거 대입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k에다 2 한번 집어넣어보세요. 2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서 여기서 1을 근으로 가지고 얘가 2를 2개 가진 거니까 중근 맞잖아, 그치? 자, 6도 집어넣어봐. 그러면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 집어넣으면 16? 그러니까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어서 1과 4, 4니까 중근 맞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어떤 더러운 학교는 여기서 나온 k를 딱 집어넣었을 때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빵 이렇게 해서 x는 1이만 3개인 경우가 있어. 이건 중근이 아니야. 이건 3중근이라 그러거든. 3중근. 3개가 같은 거는 3중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또 상중근도 중근이다 하는 학교가 있고 상중근은 중근이 아니야 하는 학교도 있어. 그래서 이거 학교 선생님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마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 뭐 내 할 바인가. 그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 어차피 채점은 그 선생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없어요. 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쌤은 안 하죠. 난 모르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채점하는 선생님들을 쫓아가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저는 안 하죠. 저도 이해는 안 되지만 제 생각은 삼중근도 중근이라 생각은 하지만 삼중근이 중근이 아니다라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름이 중근. 겹치기로는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나한테 따지지 마. 학교 선생님한테 따져. 왜 나한테 그래? 교육청이 되니까. 교육청이 따지고 있어요. 그건 그럼 네가 따지도록 해. 그거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 이제 힘이 없어. 저희보다도 있으시. 힘 없어.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되고 10번은 어려운 거니까 제가 하도록 할게요. 10번이 이지하는 이지한 건 네가 해 그러면. 번을 보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는 아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굉장하네요. 자, 알파 베타 중 실수는 하나뿐이고 실수가 한 개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허수란 얘기겠지. 허수란 얘기고 혈례근을 가져야겠지. 왜냐면 모든 개수가 실수인데, 그렇지? 자, 그때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베타다. 그때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을 구해. 자, 이 알파랑 베타 중에 실수가 하나밖에 없었대. 그래? 일단은 우리 이거 이 정도 이제 눈에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통인수로 보셔도 되고 x에 1 집어넣으면 0 되겠구나. 이걸로 그거 인수분해 하셔도 되고 조립제법으로 하셔도 되고 공통인수로 인수분해 하셔도 되고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x제곱으로 묶으면 x-1에 여기 마이너스 k로 묶으면 x-1이어서 x-1로 묶여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k가 빵이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 x는 1을 근으로 가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자, 근데 알파랑 베타 중 실수가 하나라는 거는 분명히 여기서는 허근을 가져야 될 거고 그럼 실수분이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1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거는 지금 멍 때리고 있었는데. 자, 그는 실근을 1 가지는 걸 알았고 여기서 허근을 가져야 되는데 둘 중에 한 놈이 실수라는 건 둘 중에 하나가 1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만약에 알파가 1이 돼버렸다고 생각해봐. 알파가 1이면 여기 들어가봐.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 실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알파가 1은 말이 안 돼. 베타가 1이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얻어내셔야 된다. 네. 그럼 여기서 베타가 1이라는 거를 얻었고 그럼 여기에 두 분이 알파랑 감마였다는 얘기인 거잖아. 네. 그러면 알파 제곱 빼기 k가 빵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베타가 1이었던 걸 알고 보니까 알파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얻어낸 거잖아. 그죠? 그럼 k가 마이너스 2네. 맞아요. 그러면 감마가 여기 근이었다는 건 감마 제곱 마이너스 k도 빵인 거니까 감마 제곱은 얼마야? 가지고 또 마이너스 2겠죠? 끝났네. 자, 베타는 1이고 감마 제곱은 마이너스 2니까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지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수식만 대충 때려 넣어가지고 막 대충 샤라샤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 둘 중에 누가 실수일 것인가. 이런 거. 방향성을 잘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더 빨리! 숙제가 많아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많으니까, 거기. 어서 풀도록 합니다. 네, 다녀오세요. 소름이 끼친다고. 이렇게 하지 마. 아니, 얘는 내가 화면을 맨날 꺼는데 왜 맨날